겠습니다. 말초신경계 구성이 나오는데요. 말초신경계는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계를 하면서 잠깐 분류를 했었어요. 보면 우리 몸에서 신경계가 있는데 이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이제 대부분 명령이라든지 적절한 반응을 내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뇌와 척수에게 반응을 뇌와 척수에게 감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뇌와 척수가 내린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였는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뇌에 달려 있으면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 달려 있으면 척수신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뇌신경은 몇 쌍이라고 했었다? 12쌍이라고 했었고 척수신경은 31쌍이라고 했었습니다. 숫자까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말고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전달하러 가는 신경은 구심성 신경이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러 가는 신경계는 원심성 신경이라고 불렀다.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구심성 신경이 아니라 앞으로 원심성 신경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원심성 신경의 구분을 조금만 더 해볼 거예요. 됐죠? 오늘은 이 원심성 신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말초신경계의 구성을 보면 해부학적으로 보면 방금 했었다, 그쵸? 뇌에서 뻗어나오면 뇌신경 12쌍이고요.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31쌍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뇌로 들어가거나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모두 뇌신경, 그다음에 척수로 들어가거나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모두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거, 중추신경계에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그냥 연합뉴런에 속하는 거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척수신경은 척수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아니라 척수로 들어가거나 척수로 나오는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신경도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은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것이고 뇌신경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기능에 따라서 보면 구심성 신경이 나오는데 이 구심성 신경은 어디에서? 감각기에서 출발해서 중추신경계로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어디로 전달하는 신경? 반응기로 전달하는 신경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원심성 신경이 중요하다 했었지. 보면 자, 여기 구분해 놓은 거 볼게요. 우리 3단원에서는 암기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러 가는 신경은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르고 주로 어떤 신경들? 감각신경들이 있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러 가는 신경은 원심성 신경인데 여기 볼게요. 훨씬 복잡하지? 자, 볼게.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계와 무슨 신경?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자, 체성신경계는 보니까 동그라미 쳐놓을게.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운동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분피를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모습을 너네가 따라오고 있지? 그치? 눈동자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지금 누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대뇌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명령을 하면서 나의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골격근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의식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의식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골격근에 연결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팔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 팔 근육에 연결된 체성신경이 지금 반응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율신경계는, 자, 요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어. 대뇌와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내장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조절에 관여한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를 하는 신경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보면 자 볼게. 원심성신경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체성신경계는 주로 무엇을 담당한다? 우리의 운동신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골격근을 조절하는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볼게.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왔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골격근을 제외하고 심장근이라든지 내장근이라든지 분비샘 또는 혈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구조화했으면 이제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죠? 유튜브로 강의를 하게 되다니 선생님이 뭐 20몇 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맞죠? 재밌죠? 자, 볼게요. 자, 지금 체성신경계를 보면요. 자, 체성신경계는 지금 신경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이 뉴런 하나가 골격근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 선생님의 여기 팔 끝에 여기 손가락 끝에 움직이는 골격근이랑 연결된 체성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몇 cm가 이어질까? 쌤의 팔 길이까지니까 한 50cm가 넘겠죠? 50cm 넘는 뉴런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 여기 보이지가 않네. 자, 여기 발끝에 연결된 신경은 척수에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신경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됐나요? 그만큼 엄청 긴 신경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체성신경은요, 원심성 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는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요, 원심성 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거예요. 볼게. 자, 감각신경, 즉 구심성 신경은 체성신경계나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지 않아요. 이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부터 바뀐 내용인데,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에는 감각신경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성 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었죠?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이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반응기까지 시냅스가 없이 몇 개의 뉴런으로?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체성신경은요, 신경 말단에서 볼게. 자, 여기 보면 신경이 있는데 신경 말단에서 골격근까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뭘 이루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틈이 있겠지. 이 틈으로 뭐가 방출돼야?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돼야지만 흥분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이다? 외워야 돼요. 아세틸콜린입니다. 됐나요?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이 골격근의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는 아세틸콜린 또는 앞으로 선생님이 필기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됐나요?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들으면 되고요. 내신 때 서술형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돼요. 알겠나요? 정자로 아세틸콜린이라고 적어야 된다. 알겠지? 됐나요? 자,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밑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가 아니고 체성신경계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죠? 자, 볼게. A와 C를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은 신경세포체가 되겠고요. 신경세포체. 자, 이렇게 축삭돌기가 이어나와서 갈라지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축삭돌기 말단이 되는 거예요. 있나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옛날에는 쌤이 계속 이렇게 표시했었지. 맞나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 그럼 A랑 C를 보니까 이렇게 축삭돌기가 이어져 있는데 신경세포가 축삭돌기의 한 중간에 나 있어요. 있나요? 이거 뭐지? 무슨 신경이다? 얘는 구심성 신경인 거지. 맞죠? 특이하게 생긴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는 게 무조건 구심성 신경. 자, 그런데 B랑 D는요, 신경세포체가 중추신경계에 꽂혀 있고 얘들이 반응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신경들이네?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오니까 무슨 신경? 원심성 신경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A와 B는 볼게. A와 B는 어디에 달려있니?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니까 얘들의 해부학적 구조는 어떤 신경이다? 뇌신경이다. 그런데 C와 D는요? 어디에 꽂혀 있어요? 척수로 들어가거나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니까 어떤 신경? 척수신경이라고 해야 되겠지. 맞나요? 근데 B랑 D를 볼게요. B랑 D는 원심성 신경인데 시냅스 없이 뉴런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원심성 신경 중에서 어떤 신경이 되겠다? 채성신경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채성신경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채성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요 물질들, 요 신경전달 물질들의 이름이 무엇이다? 아세틸콜린입니다. 맞나요? 아세틸콜린이다. 됐나요? So easy 하죠? 보는 거예요.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때?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 한 번, 그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한 번 나와야 되겠네. 맞지? 그런데 요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뭐가 분비가 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다르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감과 부교감신경에서는 안 외워도 되는 게 없어. 무조건 그냥 싹 다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은 언제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줄 쳐놓을까? 언제? 긴장 상태이거나 내가 도망가야 하는 상태일 때 이제 교감신경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써놓으면 되겠지?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을 어떻게 하는 역할?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심장근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부교감신경은 아까 했었어. 자, 신경세포체가 어디서 뻗어나왔었니? 중간뇌와 연수와 척수에서 골고루 뻗어나오는 거였죠? 자, 그럼 볼게. 부교감신경에서는 중간뇌와 연수와 척수 끝부분에서 신경세포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어때?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아, 그러면 어떻게 외울까? 교감, 부교감이라고 외우면 되겠다. 맞죠? 원래는 되게 민망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10몇 명 앞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혼자 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알겠지 얘들아? 부끄럽지만 5번만 따라하면 외워진다. 알겠지? 교감, 부교감이라고 외우면 아,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기네? 라고 기억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까지 쌤이 애썼는데 안 외우는 사람은 바보다. 알겠지? 됐지? 교감, 부교감 외우세요. 그럼 볼게.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이후 뉴런이 짧은 것이 부교감이다. 그래서 볼게. 아, 얘도 중요해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에서 모두 분비되는 물질이 같아. 무엇으로 같다? 아세틸콜린으로 같다. 됐나요? 됐죠?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아, 볼게.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의 끝에서는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둘 다 뭐가 나왔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그런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달라지네. 맞죠? 교감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나요? 됐죠? 자, 그럼 내볼게. 교감신경은 똑같은 심장에 작용을 하는데 심장박동은 어떻게 하는 역할? 촉진하는 역할.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박동을 어떻게 하는 역할? 아,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줄 쳐놓을까?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원래 상태, 안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됐나요? 여기는 안 적었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세틸콜린 분비. 자, 그럼 볼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어떤 작용을 해요?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네. 맞지? 자, 요렇게 같은 내장기관에 작용하면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을 뭐라고 하자? 뒤로 가볼까?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넘어가는 게.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기량작용의 정의까지 알아놔야 돼요. 자, 볼게. 무엇이냐? 기량작용은 줄칠까? 같은 내장기관에 작용해야 돼. 됐죠? 같은 내장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어떤 효과를 내는 작용? 반대되는 효과를 내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촉진하면 한쪽은 억제하는 작용을 말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이 나오죠? 자, 교감신경 볼게.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볼게.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모두 동공, 기관지, 심장, 소화관, 소화액, 글리코젠 분해, 그다음에 쓸개즙, 방광 같은 모두 내장기관에 분포하고 있는 거 알 수 있다, 맞지? 그리고 한쪽이 촉진하면 한쪽이 억제하고 한쪽이 억제하면 한쪽이 촉진하는 걸 알 수가 있네. 맞나요? 자, 요 그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까 했었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어디에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맞나요? 그런데 부교감신경 볼게요. 얘들아, 부교감신경에서 동공의 축소랑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중간뇌에 달려있네. 맞지, 얘들아? 얘들아, 그런데 중간뇌가 뭐의 중추였어? 동공반사의 중추였지. 맞나요? 아, 그러면 동공이랑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중추에 달려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연수 한번 볼게요. 자, 기관지, 그 다음에 심장박동, 그리고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 쓸개즙 분비 모두 중추가 어디야? 연수였지. 맞나, 얘들아? 아, 그러면 호흡, 그리고 심장박동, 그리고 소화랑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모두 어디에 달려있다? 중추에 달려있는구나. 중추에서 바로 뻗어져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마지막 방광 한번 볼까? 우리 배변 배뇨 반사랑 관련된 중추가 어디였지? 바로 어디였다? 뭐라고? 기억해야지. 척수인 거죠? 맞죠? 혼자 찍어서 신났어요, 지금. 자, 척수입니다.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배변 배뇨랑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중추에 달려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신경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지. 어떻게?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부교감은 중추에서. 맞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한번 채워볼게. 표를 채워보면,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긴장 도망 상태야. 맞지? 자,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날 발견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뛰어야지. 맞나, 얘들아? 자, 뛰어야 돼요. 살 길 찾아야 되니까 빨리 찾으려면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동공이 확대돼서 빨리 빛을 모아서 살 길을 찾아야 돼. 두 번째, 기관지 어떻게 돼요? 뛰어가니까 기관지 어떻게 되는 거? 확장되는 거. 그러면서 쫄려. 심장박동 어떻게 된다? 촉진되는 거. 그러면서 호흡운동 어떻게 돼요? 호흡운동, 촉진. 맞나요? 그 다음에 소화관 운동. 얘들아, 열심히 뛸 때는 소화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맞죠? 소화관 운동, 억제. 그 다음에 쓸개즙 분비도 된다, 안 된다? 억제. 자, 근데 볼게. 열심히 뛰니까 내가 지금 계속 뭘 쓰고 있는 거야? 포도당을 쓰면서 열심히 에너지를 얻고 있으니까 혈당량이 낮아지고 있겠지. 맞나? 그러려면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네. 맞지? 왜?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도망치고 있을 때는 오줌 누고 싶다, 안 누고 싶다? 안 누고 싶어. 방광이 어떻게 돼 있다? 확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됐나요? 자, 근데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됐어. 아, 무사히 교실에 도착한 거야. 됐나요? 무사히 교실에 도착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동공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동공이 축소돼야 되고요. 기관지는요? 기관지도 수축해야 되고요. 심장박동 다시 억제. 다음에 호흡 다시 억제. 다음에 소화관 운동 이제 밥맛 있지. 밥맛이 돌지. 맞지? 그래서 얘는 촉진. 그리고 쓸개즙 분비도 촉진. 그리고 혈당량이 다시 어떻게 된다?
감소. 그럼 방광은 어떻게 돼요? 아, 방광은 수축하면서 이제 오줌 마려운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괄호 3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한번 적어보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옆으로 가봅시다. 신경계 이상, 요거 적어보면 되겠고요. 여기 잘못된 게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여기 그림 하나 고쳐놓을게. 그림 하나 요거 두 개 바꿔야 돼요. 됐나요? 요 두 개를 바꿔야 됩니다. 요거 수정하고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요거 지금 쌤이랑 수업하는데 잠깐 멈춰놓고 1번부터 기출 4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쌤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 풀었다고 하고 1번부터 풀어볼게. 자,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 기억. A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B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볼게. 지금 여기서 자극을 줬는데 A에 보니까 A가 신경세포체가 지금 요 신경에 요 축삭돌기의 중간에 달려있어. 그럼 얘들아, A는 무슨 신경이다? A는 구심성 신경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 자극을 전달하러 가는 신경이겠지. 맞나요? 근데 볼게. 자, 그럼 여기서 구심성 신경이 자극을 전달했는데, 자, 여기 볼게. 여기에 지금 쪼매나게 귀여운 뉴런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얘는 척수에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나비 모양 안에 들어있는 거네. 맞지? 속질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 요 작고 귀여운 요 신경이 바로 무엇이다? 척수에 있는 무슨 뉴런? 연합 뉴런인 거야. 됐나요?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있겠지. 누구? C가 있는 거네. 자, 요 C는요, 지금 봐봐. 골격근까지 딱 몇 개로 연결돼 있어? 하나로 연결돼 있지. 그럼 얘들아, 이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C는 원심성 신경 중에서 체성신경이 되는 거겠지. 시냅스 없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됐나요? 체성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B도 여기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에서 뻗어나와서 이렇게 골격근까지 몇 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된 신경인 거네. 맞지? 하나로 연결된 원심성 신경이니까 이 B도 뭐가 되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체성신경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 기억. A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요. 볼게. A는 구심성 신경이었잖아. 구심성 신경에서 자극이 와서 B랑 C까지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지. 맞지? 왜냐하면 자극 전달은요, 구심성 신경에서 원심성 신경으로 가야 되니까. 맞나, 얘들아?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볼게. B는 자율신경이다? 틀렸지. 체성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존재합니까? 어디 있어요? 빨간색이니까 척수의 회색질에 존재하고 있지. 맞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이었죠. 그리고 척수의 회색질은 안쪽에 있었죠. 맞나, 얘들아?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에요. 답은 무엇이 된다? 4번이 되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여기서 이제 구심성 신경이랑 원심성 신경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 보겠습니다. 가를 볼게. 가를 보면 여기 얘는 이제 알아야지. 맞지? 이건 무슨 신경이야? 구심성 신경 또는 감각신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니까 중추신경에서 내장기관까지 몇 개의 뉴런으로 연결돼 있어? 2개의 뉴런으로 연결돼 있는데 앞쪽이 덜 길잖아. 이거 뭐야?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인 거지. 맞나, 얘들아? 그러면 B는요, 부교감신경. 맞지? 그 다음에 C를 볼게. C는 중추신경계에서 홍채까지 뉴런 2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가 더 길어? 뒤에가 더 길지? 그럼 뭐야 이거? 교감인 거지. 맞나요? C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D는 뭔데? 그럼 이거는 부교감인 거지. 맞나, 얘들아? 부교감. 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종식되고 나서 수업을 들어왔어. 자, 우리 만났어. 수요일날. 근데 내가 교감, 부교감 했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강의를 안 들은 거지. 맞나, 얘들아? 내가 다 가려낼 거다, 알겠나? 됐죠? 자, 볼게. 기억. A는 감각뉴런입니다. 맞는 소리. Correct.
B는요. B와 C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습니까? 라고 하네요. 자, 잘 읽어야지. B와 C의 축삭돌기 말단. 자, 볼게. B의 B는요. 신경절 이전 뉴런 여기 요 사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니까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 아세틸콜린. 맞나요? 다음에 C의 축삭돌기 말단은요. 자, 얘들아.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네. 이거 뭐야? 아세틸콜린이 아니고 노르에피네프린이었죠. 맞죠? 자, 앞으로 선생님이 급할 때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거예요. 됐나요? 노르에피네프린. 얘도 물론 내신 시험에서 적으면 안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그럼 얘들아, 니은 맞나 틀렸나? 틀렸지. 됐나요? 자, 그러면 참고로 하나 해볼까? D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것도 뭐다? 얘도 아세틸콜린이다. 맞나요? 그럼 D급 볼게. D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볼게.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니까 동공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니? 동공 크기가 축소돼야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맞다 틀렸다? 틀렸네. 답은 몇 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 3번. 그림은 심장과 소장에 각각 연결된 자율신경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를 볼게요.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교감인 거네. 맞지? 교감. 다음에 B는요. 뭐예요? 부교감을 나타낸 것이지. 맞지? 자, 기억 봅시다. A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맞나 틀렸나?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게 맞아요. 맞죠? 다음에 니은 볼게요. B가 흥분하면 소장에서 소화의 분비가 어떻게 돼요? 부교감신경이니까 밥맛이 좋아야지. 맞나 얘들아? 그럼 소화의 분비 촉진돼야 되겠네? 틀린 보기 고치라고 했습니다. 맞죠? 다음에 D급 A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두의 척수에 있습니까? 라고 하네. 자, 얘들아, 교감신경은 무조건 어디에 달려있다? 척수에 신경세포체가 달려있었다. 자, 그런데 부교감신경은요. 여기 볼게.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소장에 달려있는 부교감신경이니까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달려있어야 돼? 소화의 중추인 연수에 달려있어야 되는 거겠지. 맞나요? 그럼 D급 맞다 틀렸다? D급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 답은 무엇입니까? 기억만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맞나요?